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이야기는요, 2023년도에 바뀌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고 공고가 되면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2023년도에는 과연 어떠한 청약 제도가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에 바뀌는 제도가 좀 쉬워졌고 간단해졌고 좀 편해졌거든요. 그거 한번 잘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제 채널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은 정보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달라지는 23년도 청약이고요. 모르면 정말로 후회가 많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어떠한 제도가 좀 많이 달라지냐? 정말로 23년도에 청약제도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지역이었고 청약제도가 계속해서 많이 바뀌어왔던 21년도, 22년도 그 이후에 보다는 23년도는 많이 이제 규제를 했던 걸 많이 풀고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쉬워진 2022년 3년도의 청약제도, 청약 꼭 신청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뀌는 새로운 청약 제도는요, 아이고 약자 빠졌네요. 새로운 청약 제도는요 23년도 초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23년도 초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의하실 것, 청약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고서 청약 제도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좀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규제가 풀린 지역에 따라서 평수와 그 다음에 추천 비율, 요율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무조건 가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20평대인 제도에서도 이제는 추천 비율이 좀 높아지고, 이 기준이 잡힌 이유는 싱글 세대들이죠. 20에서 30대 2030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한 무주택 세대주도 있으신데, 이 세대주분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점이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서 가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다는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요즘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기본적으로 주택을 먼저 결혼하기 전에도 주택을 먼저 매수하시는, 그렇게 똘똘하시고 야무진 그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미리미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제 조카 같은 경우도 결혼을 못 했거든요. 아니, 안 했어요. 아직 30대 초반인데. 조카들이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그 친구들도 지금 청약을 가지고서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을까요? 저한테 계속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의 젊은 친구들도 보면, 저희 조카들도 보면 이렇게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직장을 받자마자 바로 청약을 가지고서 내 집을 마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오로지 가점이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비율이 지금 높아졌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도표로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도요,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제도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처분 조건이겠죠.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내가 새 아파트를 갈아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좀 부활이 됐다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점이 되다 보면, 가점의 첫 번째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였거든요.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됐거든요. 이랬을 때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리되는 세대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역이 또 아니다 보니까 거주 요건도 갖춰져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이제는 1주택자도 기존 내에 처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좀 생겨서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기간 내에 처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3년, 이제는 내가 아파트를 입주를 하고 새 아파트로 청약을 받았을 때 입주 직전까지 아파트를 당첨이 됐다고 해서 바로 처분하시는 게 아니고요. 입주하고 기본적으로 2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있고요. 이렇게 청약을 받으는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도금 대출을 12억 이상 불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중도금 대출이 예전에는 한 세대에 한 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무순위 주택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지가 좋은 데 같은 경우로 세대가 분리돼 있을 경우는 또 따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그 다음에 무순위 줍줍이 건설사가 지역마다 이렇게 정해진 데가 있어서, 얼마 전에 무순위 줍줍 세종시 청약 같은 경우도 지역이 틀려지다 보니까 세대원 두 분이 같이 동시에 청약을 할 수가 있었던 분도 계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도금 대출이 12억 이상은 불가하니까 어쨌든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을 한도 내에서 잘 확인을 하셔서, 이제 두 건이 됐으면은 두 건까지도 이제 청약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청약을 받았고 또 무순위 줍줍으로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는 지역에 거주하신다 하시면 이제는 중도금 대출 두 건이 가능한데, 이제 12억 한도 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 금액이 높지 않은 물량으로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기간 내에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는 1주택자 분들도 이제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넓어졌고 확률이 좀 넓어졌다는 것도 23년도에 청약제도에서 변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다 보니까 청약통장을 이걸 유지를 해야 되나 해지를 해야 되나 참 고민과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었던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들도 청약통장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걸 유지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유주택자도 청약통장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갈아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주택자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든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청약통장으로 처분 조건으로 유지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무주택자 아니거나 주택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청약통장에 기존 시장에 들어갔다고 하면 해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해지하셨다면 지금부터로 가입을 하셔서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1년 이후까지 청약통장을 1년 동안에 가입을 하면은 가능하시고요.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2년이겠죠. 규제 지역은 1년이고요. 비규제 지역은 1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되고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년이겠죠. 이렇게 가입하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규제가 다 풀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면 아무래도 청약제도에서 내가 제도권에서 안에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의 추첨 기회를 잡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규제지역의 청약 개선 아닙니다. 규제지역 아니면은 서울 경기권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세종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40%이고요. 추첨이 60%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도 이제 60이라든가 60제곱미터 이하라든가 85제곱미터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를요 무조건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지금 60% 추천 비율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들, 직장인들, 20대, 30대 세대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는 추첨의 기회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세대주로 전향하는 것만 잘 맞춰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는 무조건 100% 현행을 추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초과가 지금 되고 있는 경우, 조정 같은 경우 작년까지 저희 세종도 그랬죠. 가점 30%, 추첨 70%였던 것들을요 지금 개선을 해서 가점 50%, 추첨을 50% 이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비조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대한 거기도 똑같이 60% 지금 적용을 할 수 있을 밖에 무조건 추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세종 지역 같은 경우가 많은 변화가 이제 규제에서 풀림으로 인해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진입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진입을 했는데 얼마 안 됐지만 주택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래 세종이요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항상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를 못했고 입주 물량이 계속 들어와 있고 청약 물량이 계속 있는 신도시 개발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물량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도 12월 천마을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세종시에 들어와서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제가 지켜보고 공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급등해서 많았던 케이스가 단 몇 개월이었습니다. 그 기간은요, 전국적으로 많은 물량들이 움직였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항상 세종시 시장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고 세종시가 서울 경기권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제2의 행정 수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종에 투자를 하거나 세종에 주택을 매수를 해놓고 노후에 퇴직을 해서 세종시에서 거주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미리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해놓을까 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눈길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세종을 받다 보니까 항상 부동산 경기는 세종이 이슈가 되었던 것 같고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거래량이 원래부터 많았던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기타 도시보다 굉장히 작고요. 도시 자체 규모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막 많은 세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전세 가격이 기본적으로 세종시는 50%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냥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인구 유입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세종시는 신도시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도시에 주변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내가 살고 있던 도시보다 높아버리면 당연히 주택을 내가 여기 신도시에 들어와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고 항상 세종은 청약과 입주로 계속 맞물리며 움직여가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 전세 가격이 낮고 매매 가격은 계속 분양가와 더불어 주변의 도시 시세와 맞추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갭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갭으로 주택을 투자하시게 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입을 못해서 계속 쳐다보고 지켜보고 언젠간 살 거야 하시면서 째려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규제가 풀리면서 거래량의 물량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톡방 같은 경우에 매일 실거래 가격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업데이트 해드리는 기간이 예전에는 여러 건이 없어서 이걸 업데이트 기간이 좀 길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다 보니까 물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거래가 계속 계약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 다른 타도시와도 굉장히 차별화된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분석되는 가격과 실거래가 가격으로만 얼마가 떨어졌어요, 얼마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당연히 세종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당연성이라는 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감안하셔서 보셔가지고 데이터와 매스컴과 많은 유튜버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검증이 안 되고 내가 정말로 확인이 안 됐던 상황이 있던 거는요.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를 적용해 보시면서 세종시에 아파트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2023년도에 달라지는 청약 제도로 인해서 세종시는 또 청약에 불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계신 청약 통장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어떻게 청약에 적용시킬지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게끔 각종 로드맵을 작성해 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